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이제 기체한테 열을 가하면, 기체한테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열에 의해서 기체의 PVNT가 어떻게 바뀌는지 배웠고, 주요 과정은 주로 등 앞과 등 온과 등적 플러스 단 열로 된다라는 걸 가르쳤었어. 그때 어떻게 하는지 배웠고, 그 중에서 단열이 우선권을 갖고 있지만 아직 배우지 않아서 해야 되고 등오는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열을 가하는 과정을 이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시 어떻게 할까냐면 열을 가했을 때 어떻게 기체가 받아들인지를 배운 다음에 그걸 통해서 PVNT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성립하면 이 장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했던 것들 다 해볼게. 이렇게 우주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이 지구가 존재할 때 이 지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1번 부피 변화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열 출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주로 입자 출입 많이 안 하고 열 출입과 부피 변화를 하더라. 요걸 1이라고 하고 이거를 열이라고 하더라 라는 거고, 우리는 이걸 출입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뭐 닫힌 계를 할 거다. 그렇지만 우주 전체는 외부에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고립계라지. 그래서 우주는 고립계가 되는 거고 지구는 보편적으로 닫힌 계에 해당하더라 라는 거지.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저번에 했던 것들을 하자. 첫 번째 1번. 외부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떤 거냐? 원래는 이렇게 해봐. 우주에 있습니다. 우주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의 내부 에너지는, 다시, 우리 말은 이렇게, 지구의 내부 에너지는 외부에서 주는 1과 외부된 열량과 외부에 들어온 에너지로 입자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 우리 입자를 빼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외부에서 주는 열량과 외부에서 한 일과 똑같습니다. 이때 외부의 열량은 외부 압력 곱하기 외부 부피의 변화인데, 이 외부의 부피는 보통 내부의 부피는 어떻다 보고 같다고 보고 외부의 부피는 마이너스 델타 V 내부가 된다. 왜? 외부가 늘면 내부는 줄게 되고 외부가 줄면 내부는 늘기 때문에 둘은 마이너스 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내부를 바꾸는 방법은 열과 누가 있는다? 1이 있는데, 열과 1이 있는데 외부에서 준 게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Q는 됐고요. 요걸 뭐로 바꾸고 내부로 바꾸고 요걸 내부로 바꾸면 우리가 이렇게 수학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Q로 바꿔보면 외부에 준 Q는 어떻게 된다? 여기 내부 에너지 변화 플러스 뭐가 되다? 1이더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쉽게 하는 거지. 열을 받으면 부글부글 끓다가 옆에 놈을 때리더라. 이때 부글부글 끓는 걸 우리가 내부 에너지, 옆에 놈을 때리다, 이걸 1이라고 하더라.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되긴 해. 이론적으로는 요렇게 설명해서 요렇게 오는 게 결론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건 귀찮으니까 빼버리고 그냥 간단히 배우자. 누가 나한테 열받게 했어. 그러면 심리적으로 막 부글부글 끓다가 옆에 널 퍽 하고 때려. 그래서 열을 받으면 기체는 내부 에너지를 바꾸고 나머지로 일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열의 단위 칼로리 단위고 줄은 여기는 줄 단위야.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단위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수학적으로는 간단해. 열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옆에 놈을 패더라 라는 거지만, 단위로 보자면 이건 줄 단위, 얘는 칼로리 단위. 미안해. 칼로리, 얘는 줄이야. 그래서 칼로리하고 줄을 갖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전체를 줄로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전체를 칼로리로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딱 꼭 기억해야 돼. 요거. 그래서 요 단위 따로 필기해놔. 요거 1칼로리는
4.1868 1칼로리는 4.1868 줄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30칼로리를 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오는 거 그대로 쓰면 돼. 여기 그대로 써서 요 칼로리 1칼로리 여기 칼로리니까 이게 1칼로리니까 얼른 이렇게 곱한 거거든. 칼로리는 4.1868 줄이니까 30 곱하기 요렇게 해주면 되더라. 그러니까 칼로리를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더라는 거지. 요 줄은 여기 줄이니까 얘를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요 줄이란 것은 요거 넘어가면 4.1868 분의 칼로리니까 100 곱하기 1칼로리를 4.1868로 나누면 요렇게 이게 아니라 칼로리에 바뀌더라. 줄이 아니라 칼로리. 그래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 첫 번째 1번. 요건 열량이고 얘는 1이다 보니 주로 여기는 칼로리 단위고 얘는 주로 주울 단위다. 문제에서 다 같이 주면 상관없지만 다르게 주면 이 둘을 뭐 한다? 통일시켜야 되더라. 자, 여기까지 결론. 첫 번째 1번. 내가 열을 받으면. 자, 그냥 중요한 것만 보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아주 중요한 것만 보자. 내가 열을 받으면 부글부글 끓다가 남을 때리더라. 그래서 열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 변하고 1이 되더라. 요 수학식 하나,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 다음 두 번째, 얘는 칼로리고 얘네들은 줄이다 보니까 칼로리와 줄 단위가 있습니다. 필요 없고 요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두 번째 2번. 그런데 우리는 칼로리보다는 어떤 걸 많이 쓰냐? 칼로리를 질량으로 나누는 걸 많이 쓰니까 대문자로 손을 바꾸는 이거를 비열량이라 그래. 열량을 질량으로 나눴다. 그래서 B가 들어가면 이제 연력에서 B가 들어가면 질량으로 나눴다는 뜻이야. 그러면 대문자 내부 에너지를 질량으로 나누면 소문자 U가 되고 소문자 U는 뭐다? 비내부 에너지 이렇게 된 거지. 다음에 부피를 뭐로 나누면 질량으로 나누면 요거를 비체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요 수학식 있었죠 아까. 열량 Q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P 곱하기 dV만큼 일을 하더라. 이때 이거를 뭐로 나누면 질량으로 나누면 얘는 스몰 q가 되고 얘는 스몰 u가 되고 얘와 얘가 만나서 p 곱하기 d 얼마 되더라? 알파가 되더라.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수학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q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뭐다? 1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있는 거는 다 p다. 즉 요 값을 뭐로 나눈 거다? 질량으로 나눈 거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지우면 우리 필요한 것만 보자면 1번 뭐가 필요하다? 열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 1이 되더라. 요거. 칼로리는 요렇게 되더라. 요렇게. 요거 하나. 그리고 질량을 나눈 요렇게 수학식이더라.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열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부글부글 끓다가 옆에 널 퍽 때리더라. 여기까지. 그걸 작은 걸로는 스몰 q는 스몰 u 더하기 p d 알파더라.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내부 에너지 천천히 배울게.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상태 함수고 나중에 이제 상태 함수 배울 거야. 자, 분자가 단원자라서 혼자 있다. 대표적으로 아르곤처럼 대표적으로 아르곤처럼 혼자 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 몇 개만 존재하더라. 3개만 존재하더라. 그래서 2분의 얼마? 3이 되더라. 그 다음에
둘이 결합해서 이 원자 N2나 O2처럼 결합을 하게 되면 서로 맞잡은 손 두 손 때문에 결합하지 않았으면 운동을 자유롭게 하는 2분의 mv 제곱이라는 이 세 개와 팔을 맞춰서 회전할 수 있는 2분의 1 m I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몇 개냐? 두 개 있다. 그래서 더 정리하자면 시작할게. 아이고. 응? 원자마다 좀 다른데 혼자 사는 원자는 혼자 XYZ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자, 둘이 붙어서 이원자가 되면 팔을 맞잡아서 팔 한 개에 팔 두 개 붙잡은 그것도 그릇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3개 플러스 붙잡고 다니는 2개에서 5개 되더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3원자가 되면 애까지 하나 더 태어난 걸로 봐서 3 더하기 둘에다가 8을 하나 더해서 이렇게 해서 6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와 2분의 5 nRT와 2분의 6 nRT가 되더라. 이때 n이니까 여기는 기체상수가 이게 붙은 유니버설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각각을 2분의 1에 2분의 3에 n의 KT 2분의 5에 n의 KT 2분의 6에 n의 KT를 써도 되고 2분의 3에 질량 곱하기 RT 2분의 3에 5에 질량 곱하기 RT 2분의 5에 nRT 이렇게 써도 된다. 다시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X방향, Y방향, Z방향 몇 개? 3개 있습니다. 둘이 사귀게 되면 둘이 맞잡은 팔 2개에도 결합해서 2개 더한 3 플러스 둘이 붙잡고 X, Y, Z도 왔다 갔다 하지만 불에 팔 잡으면 거기 힘이 들어서 2개 펴서 5가 되고 셋이 되면 애새끼 하나 나서 결합해서 몇 개 되더라? 6개가 되더라. 이걸 우리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 주로 뭐의 함수더라? 온도의 함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정리해 보면 다 깨끗이 지우고 여기 정리해 봅시다. 자,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상태 함수고요. 혼자 있을 때는 3, 둘이 있을 때는 8 잡은 2개까지 해서 5. 얘는 얼마 되더라? 하나 더 붙어서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 내부 에너지는 부피와 온도의 함수로 주어지만 주로 온도의 함수다는 걸 이 책에 증명이 돼 있어.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이 다 요거예요. 좀 어렵지만 이게 내용이야. 그래서 아르곤처럼 단원자가 되면 운동에너지 3개, 얘는 이원자는 운동에너지 3개, 얘도 3개. 단원자, 이원자, 3원자는 운동에너지 3개. 운동할 수 있는 건 자유롭게 3개지만 팔을 맞잡은 게 얘는 없으니까 0개. 2개 있으니까 2개, 얘는 하나 더 잡아서 3개. 그래서 결과상 얘는 내부 에너지를 써보면 2분의 3의 nr 스타 t라고 써도 되고 요걸 pv로 써도 되고 2분의 3 쓰고 여기가 nkT로 써도 되고 2분의 3의 mrt로 써도 된다. 편할 대로 써라.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주로 요걸 많이 쓰더라. 됐지? 여기까지. 두 번째, 이원자 분자가 되면 5개니까 2분의 5 쓰면 되고 2분의 5 쓰면 되고 2분의 5 쓰면 되더라. 여기 nr 스타트를 써도 되고 스틱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mrt를 써도 되고 nkt를 써도 되더라.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아주 중요한 건 뭐의 함수다? 온도의 함수더라.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잘 봐 이렇게 내부 에너지는 n 곱하기 2분의 3r 2분의 5r 2분의 6r t다 보니 귀찮으니까 다 묶어서 대퇴 u는 ncvt라고 쓰고 cv가 2분의 3, 2분의 5, 2분의 6이라고 여기 돼.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내부 에너지는 그냥
n 곱하기 cv 델타 t 이렇게 쓴다고. 근데 n도 쓰기 싫으면 이렇게 써라. d 스몰 u는 cvd가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다음 두 번째 1과 열량을 배우면 1과 열량은 dq가 열량이고 du가 내부 에너지고 얘가 1입니다. 이때 내부 에너지는 가로축이 부피 알파고 세로축이 p일 때 둘을 곱한 거니까 높이가 p, 가로가 델타 v, 높이 곱하기 가로. 이걸 뭐 한다 우리가? 면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써놔. 여기다 한글로 면적 이렇게 하는 거지. 면적. 근데 만약에 얘가 한 바퀴 빙 돌면 P 곱하기 D 알파를 면적을 내는데 한 바퀴 빙 돌면 둘러싸인 면적이 된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W는 P 곱하기 델타 V를 싹 모아준 걸로, 이게 모아준다는 썸이라는 뜻이에요. 썸 모아줍니다. 1부터 2까지 이 면적을 싹 다 모아줍니다. 썸합니다. 1부터까지 2까지. 다시 이 수학식이 세로 곱하기 가로를 한 면적을 모아줍니다. 1부터 몇 가지? 2까지.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 세로 P 가로 D 알파를, 즉 면적을 모아주는데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러면 둘러싸인 면적 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 밑에 면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둘러싸인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경로가 이렇게 갈 때와 이렇게 갈 때 값이 어떻다? 다 다르다. 그래서 얘를 경로함수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다시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할 때 이게 P고 V0고 얘가 P0라고 하자. 여기가 EV0고 여기가 EP0라고 하자. 그러면 압력, 부피인데 온도가 없는데 온도는 알지? 둘 곱한 게 온도 T0. 둘을 곱한 게 온도 얼마? 4T0. 그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압력, 온도, 부피가 되는데, 자, 내부에는 뭐의 함수? 온도 함수니까 이렇게 오든 둘의 차이가 3. 똑같이 2분의 3 NR 온도차 얼마? 3T0 이렇게 되는데, 1은 이 밑에 면적과 이 밑에 면적이 어떠니까 다르니까 이거는 경로에 따라 값이 다르더라. 그래서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갈 때 얘는 값을 구하기 굉장히 쉽지만 얘는 값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얘를 경로함수라고 한다. 얘를 상태함수라고 한다. 경로함수와 상태를 합치면 얘도 경로함수다. 그래서 우리는 경로함수와 상태함수를 뭐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 동안 얘는 부피, 압력, 부피, 온도. 이거 잘못했다. 16T. 왜? 둘을 곱한 게 얼마니까? 16이니까. 16T0. 자,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의 NR 델타 T니까 온도 변화만 딱 보면 되니까 1번을 가든 2번을 가든 3번을 가든 이 값은 똑같다. 그렇지만 얘는 이 밑에 면적, 이 밑에 면적이 각각 다르니 면적이 다르더라. 얘는 똑같은데 얘는 다르더라. 둘의 합이니까 얘도 다르더라. 그래서 얘는 경로함수, 상태함수, 경로함수가 되더라.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태함수는 양끝만 알면 계산이 편한데 경로함수는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아야 돼. 즉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기체를 다룰 때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기체를 보고 또 기체를 보고 양끝만 보고 계산이 가는 게 상태함수. 그 순간순간을 다 따라가야 되는 게 경로함수. 우리가 계산할 때 누가 편하냐? 경로함수보다 상태함수가 훨씬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W하고 Q하고 W를 다 뭐로 바꿀까? 경로함수로 바꾸고 싶다. 이게 우리 목적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 결론 여기다 정리해보자.
일단 싹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첫 번째 1번. 우리가 시간에 열 어때 우리가 누구한테 열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뭐를 하더라? 외부에 일을 하더라.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걸 조사해 봤더니 요 녀석은 우리가 2분의 3nr 스타 t가 되기도 하고 2분의 5nr 스타 t가 되기도 하고 2분의 6nr 스타 t가 되기도 하고 이게 실은 우리가 2분의 3 질량 RT 2분의 5 질량 RT 2분의 6 질량 RT를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질량이 있으니까 귀찮아서 양단을 뭐로 다 나누면 질량으로 나누면 얘를 질량으로 하면 얘는 D 스몰 q라고 해서 비열량이 되고 얘는 이걸 하게 되면 스몰 u가 되고 얘를 하게 되면 요게 바뀌어서 p d 알파가 되더라. 이때 요거의 값은 얼마다? 2분의 3RT 2분의 5RT 2분의 6RT가 되다. 아, 이거 귀찮으니까 이걸 다 그냥 CV라고 두고 이걸 간단하자. DQ는 CVDT 더하기 PD 알파 요렇게 쓰고 CV를 외우자. 2분의 3R, 2분의 5R, 2분의 6R 이렇게 외우자. 이렇게 된 거지. 자, 얘는 상태함수고요. 얘는 경로함수고요. 얘는 경로함수더라. 얘는 밑에 면적이고요. 얘는 그냥 끝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결론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DQ는 DU 플러스 P 뭐라고 PD 알파가 됩니다. 이 녀석은 2분의 3MRT 2분의 5MRT 2분의 6MRT인데 이 R들이 있는 게 귀찮으니까 R로 나눠주면 얘는 D 스몰 Q가 되고 얘는 M들이 다 사라지고 CVT가 되고 얘는 여기 V야 PD 얼마로? 알파로 요렇게 하는 게 우리가 편하다. 어차피 기체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CV를 외워라. 혼자 있으면 2분의 3R이 되고 둘이 있으면 2분의 5R이 되고 셋이 있으면 2분의 6R이 되더라.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를 경로함수, 얘를 경로함수, 얘를 상태함수라고 하더라. 그리고 열 받으면 부글부글 끓다가 때리더라.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우리는 칼로리와 4. 얼마 주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상태함수를 무슨 함수로 경로함수를 제로 무슨 함수로 상태함수로 바꿔야 되는 일이 보자 보니까 경로함수와 상태함수를 판단하는 뭐 같아? 기준이 필요하다. 경로함수와 상태함수를 따져보는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걸 판단 기준이라고 하고 우린 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편미분이야. 편미분에 대신하는 게 전미분이고 여기까지 전미분. 그래서 편미분과 전미분을 여기서 배우려고 해. 그래서 좀 쉬고 또 얘기할 거야. 다시 우리는 상태함수하고 경로함수 비교하기 위해서 편미분과 전미분을 사용하는데 편미분과 전미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했다. f가 x와 y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시 f가 x와 y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3승이라고 하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뭐냐? y는 x의 몇 승이라고? 제곱이라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이런 거야. 내가 어떤 함수를 받았는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3승을 한 거야. 그래서 y는
x의 제곱이 되어 있는 거지. 자, 여기 철수란 놈이 있어. 철수란 놈이 있는데 걔가 영이도 좋아하고 민수도 좋아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런 뜻이야. 철수가 영이도 좋아하고 민수도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물어봐. 야, 여기다가 이제 요 f에다가 dx분의 df를 하면 dx분의 dx의 제곱 y의 3승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게 뭔 소리냐? 야, 이게 얘가 철수잖아. 얘는 누구고? 0이고. 자, 철수가 0이를 좋아하니? 물어봤더니 그래서 한번 조사해보자 봤더니 여기 겉모양 보니까 벌써 0이가 있잖아. 아, 0을 좋아하네? 그래서 한번 뭐냐 x의 제곱을 미분하고 y인 3승 그냥 둬. 그 다음에 누굴 조사하는 거야? 얘를 조사하는 거지. x의 제곱 놔두고 y 3승을 조사해보는 거야. 이렇게. 응? 자, 봤더니 여긴 x가 있고 얘는 x가 없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네? 알고 보면 실제 좋아하는 게 있는 거지. 여기까지. 자, 전미분은 속마음까지 조사하는 거고, 쉽게 얘기할게. 전미분은 뭐까지? 속마음만 조사하는 거고, 편미분은 뭐만 하는 거야? 속은 그래 네 좋아하는 거 알았어 됐어. 그렇지만 겉모양만 아니면 돼.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편미분인 거야. 무슨 소리냐? 이런 거지. 잘 봐. 자, f가 x, y가 x의 제곱 y의 3승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x로 편미분할 수도 있고 x로 전미분할 수도 있어. f를 조사해 보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렇게 곱이면 한 번씩 조사해 봐. 자, 너 나랑 관련 있니? 했더니 너랑 관련이 있니? 그리고 넌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x 3승 두고 너랑 관련이 있니? 이렇게 묻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자, 좀 전미분 똑같아. 너랑 관련이 있니? 그리고 y 놔두고 그 다음에 나는 되고 그 다음에 너랑 관련이 있니? 이렇게 묻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이런 본 거잖아. 딱 보니까 X 관련 있네? 관련 있어. Y야? 나는 관련이 없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실제는 Y 값이 얼마, X의 몇이니까 제곱이니까 알고 보면 얘도 좋아하는 게 맞는데, 아이, 됐어요. 겉모양만 아니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0이 돼버린다, 0이. 그래서 이건 0이 돼서 결국 누구밖에 안 남아? 요거밖에 남지 않아. 반면에 전미분은 요것도 조사해 봤더니 당연히 3x의 제곱 y 몇승 3승인데 x의 제곱 dx dy 3승인데 겉모양은 y야. 겉모양 y. 그러니까 잠깐만 너는 0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뒷조사해 봤더니 y가 x의 제곱이야? 그러면 너는 얘를 좋아하는 거네? 에이, 그럼 빨리 바꿔 해서 여기다 넣어서 뭐야? y 대신에 x의 제곱에 제곱을 넣어서 정말 또 미분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편미분은 겉으로만 조사하는 거고 전미분은 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미분할 때 훨씬 편한 게 뭐야? 전미분이야. 전미분은 x로 미분할 때 x가 없으면 0이야. 반면에 전미분은 x로 미분했는데 모양이 x가 아니어도 그 안에 x가 숨어 있으면 그거까지 찾아내서 미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다? 전미분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해보자. 다시. 자, fxy가 x의 제곱 y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y가 x의 제곱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y가 여기에 누구? 얘가 철수고 얘가 0이고 민수인 거지. 자, 민수는 이렇게 하면 0이랑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마음으로 누굴 좋아하는 거야. 0미를 좋아하고 있던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해보자. 자, 그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를 하라 라고 하면
두 배 곱이니까 x의 제곱을 한번 미분하고 y의 제곱은 그냥 두고 되죠? 여기까지. 다음에 x의 제곱 그냥 두고 y의 제곱을 미분하는 게 원래 맞는데 이때 편미분이라고 라운드를 쓰게 되고 편미분이라고 라운드를 쓰게 되면 속마음은 보지 않아. 너 x 맞네. 그럼 얼마? 2x y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얘는 x가 아니네. 그럼 넌 0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결론이 얼마인 거? 2x y 제곱. 이게 답인 게 편미분. 반면에 dx분의 df를 하게 되면 x의 제곱을 미분하고 y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을 미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dx분의 dx의 제곱 y의 제곱 x의 제곱 곱하기 dx분의 dy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딱 드러났지. 그럼 너는 그냥 바로 2xy의 제곱 더하기 얘는 x의 제곱인데 x인데 y네? 아니다가 아니라 너 속몸을 까발려봐 했더니 얘가 하는 거지. 알고 보니까 내 속은 나는 x를 좋아해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dx 넣고 d 넣고 여기다가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몇 승이 되면 4승이 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미분하면 4x의 3승 이렇게 해서 아예 속마음까지 다 뒤져보는 거. 이거를 우리 뭐다? 전미분을 한다. 근데 여러분 너네들은 요 수업에서는 전미분은 안 하니까 편미분만 한다. 편미분만.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fx가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라운드 x, 라운드 fx를 미분해라. 그러면 모양이 속마음은 어떤지 관련 없으니까 모양이 x랑 관련 모든 건 그냥 나가고 라운드 x, 라운드 x의 제곱만 미분하면 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x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y니까 x, z 관계없으니까 x의 z의 제곱 나가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y의 제곱만 미분하면 되고 라운드 만약에 누가 된다면 z의 라운드가 된다면 fx 한다면 z를 제한 나머지 x의 제곱 y 제곱 나가고 라운드 z 라운드 그 다음에 z의 제곱해서 이 값이 2x 이 값이 2y 이 값이 2z 이렇게만 하면 되더라 이런 거지. 자, 이때 또 하나 더 표현인데 자, 이럴 때 나는 y와 z는 그냥 둘게. 이때 나는 x와 z는 그냥 둘게. 여기 뭐라고 표시한다 여기. 이 z니까 얘는 y와 x는 그냥 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편미분이라고 하더라. 근데 만약에 dx분의 df 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건 철저히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x의 제곱을 한번 미분하고 y의 제곱, z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을 미분하고 z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z의 제곱을 뭐하고 미분하고 이때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 왜? 어차피 봐주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요 관계가 얼마인지 다 조사해 봐야 돼. 또 다 조사해 보고. 그래서 이게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린 누구밖에 안 할 거니까. 이거밖에 하지 않을 거니까. 이걸 전미분이라고 하고 얘를 편미분. 그래서 우리는 누굴 이용할 거다? 그 연력에서는 편미분을 이용할 거다. 여기까지. 자, 결론. 수학책 깨끗이 필요한 것만 정리해보자. 다 필요 없어, 이제. 기체가 대문자 열을 받으면 대문자 내부 에너지가 되고 P 곱하기 dV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녀석은 알고 보니 온도만의 함수로 2분의 3 질량 곱하기 RT 2분의 5 질량 곱하기 RT 2분의 6 질량 곱하기 RT 그래서 이걸 다 귀찮아서 질량 곱하기 CV 그 다음에 뭐예요? T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하는 거지. CV는 앞으로 어떻게 된 거다? 2분의 3R 2분의 5R 2분의 6R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쓸 거다 이제 앞에 dq는 m 곱하기 cvt 더하기 pdv라고 쓸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 얘를 깨끗이 잊을 거다. 우리는 누구 말 거다. 이렇게 말 거다. 여기까지. 두 번째 단계. 알고 봤더니 얘는 밑에 면적이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질량을 끌고 다니기 귀찮다. 왜? 기체 질량을 알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럼 질량을 나눠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질량분의 dq cvt p 곱하기 질량분의 dv 이렇게 넣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요거를 스몰 q로 바꾸고 이걸 비열량 cv 하면 질량이 사라지면 이렇게 바뀌고 더하기 p 곱하기 요거를 d 알파로 바꾸고 비질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린 또 지워 어떤가? 앞으로 증명할 때 이걸 쓰겠지만 이것도 안 써 이제. 이것도 안 쓰고 이것도 안 쓰고 이것도 안 쓰고 다 안 씁니다. 다 안 쓰고요. 다 안 쓰고요. 다 안 써요. 이거 다 안 쓸게요. 안 쓸게요. 여기까지. 안 쓰고 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것만 살짝 갖고 내려옵니다. 이제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외우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이제 여기까지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해봤더니 얘는 상태 함수고 얘는 면적이다 보니까 무슨 함수? 경로 함수고 얘 누가 된다? 경로 함수가 되더라. 여기까지 알아낸 거고 이 상태 함수와 경로 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편미 분량계 필요하다. 편미분은 뭐만 본다? 겉모습만 보더라. 그래서 fx가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여기 x, y, z인데 알고 보면 살짝 뒷구녕에 y는 x의 제곱이 있고 z는 x의 3승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있는데 더 복잡한 게 있는데 내가 라운드 x, 라운드 f로 본다면 순수하게 x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누구와 누구는 y와 z는 보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합시다. 그럼 원래는 곱하기가 따로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야 너네 볼지 않을까? 앞으로 나가. y의 제곱, z의 제곱 너네들은 아이고 내가 보니까 x랑 관련 없어. 그럼 라운드 x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값이 y의 제곱, z의 제곱은 2x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편미분이고 그게 아니라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뭐다? 전미분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